3경기 연속해서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배구 축제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러시안 캐시가 또 이름도 OK 저축은행으로 바꾸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 글쎄 오늘 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모기업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팀명을 기존의 안산 러시안 캐시 베스피드에서 안산 OK저축은행 러시안 캐시로 바꿨습니다. 네. 예, 안산을 위하여 위안산. 팀명칭을 변경했고요. 슬로건 역시 위안산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이 전 국민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또 그만큼 가장 큰 슬픔에 빠졌던 지역이 바로 이곳 안산시인데 안산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OK저축은행 러시안 캐시도 또 코보도 그렇고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산에서 이렇게 또 대회를 펼치는 거고요. 예. 그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안산 OK저축은행 러시안 캐시. 주상용의 날개와 권준형의 브레인을 새로 장착한 한국전력 빅스톰인데 글쎄요,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기존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에게 있어서 어떤 보탬이 될지 오늘 첫 경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주상용 선수의 이제 공격력이 좀 돋보일 것 같고요. 예. 또 권준영 세타의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 또 세타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이 권준영 선수를 택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기존의 세터 멤버로 본다면 김정석 선수와 김영래 선수 정도가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권준영 세터는 글쎄요, 경기를 뛰는 스타일부터도 다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명의 기존 선수들이 한 명은 좀 단신이고 한 명은 또 그 약간의 무릎의 어떤 부상 때문에 예. 글쎄요, 그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 명의 또 세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신영철 감독입니다. 예. 권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코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전투적인 느낌도 주는 세터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손해보험에서 한국전력으로 옮길 만큼 본인도 또 각오가 새롭겠죠. 예. 역시 이곳 안산 상록체육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온통 노란 물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기존 팀명칭이었던 안산 러시안 캐시 베스피드가 아닌 안산 OK저축은행 러시안 캐시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막내 구단 신생팀이었던 지난 시즌의 러시안 캐시, 다시 말해서 OK저축은행인데 신생팀답지 않게 되려 오늘 상대하게 될 한국전력이 최하위였고 OK저축은행은 리그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선수들이 이제 3학년까지도 그 러시안 캐시로 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또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주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손발을 오랫동안 맞췄던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또 막내 구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신임 사령탑이었던 김세진 감독이 기존에는 1승 이상의 목표를 삼겠다라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시즌 첫 해 OK저축은행이 거둬들였던 승수는 1승이 아니라 11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놀라운 어떤 결과였죠. 예. 결국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이 7승 23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당시에 러시안 캐시가 보여줬던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리그에 던졌던 조약돌의 파물은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수들이 경기대학교에서 나온 선수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손발을 맞출 기회가 있었고요. 또 그렇죠. 이민규 세타의 높고 빠른 토스, 그다음에 송병근 선수의 또 빠른 공격. 이런 것이 또 용병하고 잘 어우러져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전력이 용병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교체하는 시기가 또 늦어졌고 또 와서 비소토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 만큼 또 좀 해주길 바랬는데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예. 과연 오늘 경기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이 어떤 경기 이번 코보컵 대회 들어서 첫 경기를 장식을 하게 될지 최근까지도 월드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전광인 선수였고 역시 한국전력을 이끌고 있는 신영철 감독. 신영철 감독이 지난 시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영철 감독은 지난 시즌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이번 2014-2015 시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스타팅 멤버 레프트 주상용,
센터 후인정, 레프트 전광인, 센터 권준형, 센터 하경민, 레프트 서재덕, 리베로 임형섭, 감독은 신형철 감독입니다. 기존 멤버에서 주상용 선수가 새로 영입이 됐고 또 권준형 세터의 손끝에서 어떤 볼 배급이 나올지를 지켜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 러시안캐시, 센터 이민규, 센터 김규민, 레프트 송희철과 강영준, 센터는 한상길, 레프트 신경섭, 리베로 정성현, 그리고 김세진 감독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상규 주심과 이광훈 부심이 경기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점 경기 감독관, 황종래 심판 감독관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경기를 치렀던 팀들도 있었고 어제 경기를 치렀던 두 팀이 있었는데 이제 2014 코보컵 들어서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뭐니뭐니 해도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가 가장 기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예. 기존에 러시안캐시의 유니폼 톤은 옐로우, 노란색이었고 이번 팀명을 바꾼 뒤에도 역시 노란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 최현 회장은 배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다른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제가 그 창단 때도 몇 번 만나뵀지만은 굉장히 배구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아주 남달랐고요. 예. 또 승부근성도 정말 엄청나게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경기장 여기저기에도 새로운 OK저축은행 러시안캐시의 유니폼을 입고 온 관중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도 이곳 안산 상록주체육관이 온통 노란 물결로 뒤덮일지 그것은 OK저축은행의 경기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유니폼이 아무래도 노란 거라는 것은 또 이게 금전을 불러오는 또 색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금목걸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금전운이 좋다 또 이런 데서 또 아마 생각을 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경기 정성현 리베로와 이민규 세터, 김규민, 강영준, 송희채, 신경섭, 한상길로 구성됐습니다. 이제 두 팀 간의 이번 코보컵 첫 경기 1세트 출발합니다. 왼쪽 오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상용. 네. 팀을 이전해서 이제 첫 공격에서 또 첫 득점을 뽑아내는 주상용 선수. 예. 주상용 선수가 LIG 손해보험 때는 등번호 1번을 달다가 마트레이드 됐던 김진만 선수가 LIG 손해보험 가서는 등번호 1번을 이어받게 됐고 반면 주상용 선수는 한국전력에 와서 15번을 받았습니다. 경기는 서브. 이민규 뒤로 뺍니다. 오픈 강타. 디그 성공. 가볍게 뒤로 올립니다. 서재덕. 디그가 됐고 바로 넘어옵니다. 찬스볼. 다시 한번 두 번째 서재덕. 랠리가 가장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타 처리합니다. 코트에 떨어집니다. 연타성인 공격인데요. 아무래도 센터 공격수인 선수인 만큼 수비가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서재덕의 두 번 연속 공격 시도. 하지만 그림 같은 수비가 이민규로 인해서 나왔고요. 신경섭 연타로 처리하면서 상대 허를 찔러 들어갑니다. 기존 선수들의 이 민소매 유니폼 상의가 아닌 OK저축은행 선수들은 소매가 있는 유니폼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는 소매가 있는 옷을 입다가 민소매로 갔다가 또 요즘 추세는 다시 소매가 있는 걸로 그렇죠.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패션의 어떤 또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또 생각도 있었겠죠. 예. 송명근 선수가 오늘 스타팅으로는 출전하지 않았는데 역시 이 추모로 인해서 여러모로 특별 제작을 했던 유니폼인데 블로킹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블록아웃됩니다. 특히 이런 소매가 있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근육이 상당히 발달된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어깨가 넓어야 또 좋고 또 유럽 선수들 특히 이태리나 이런 유럽 선수들은 또 이렇게 완전히 달라붙는 듯한 그런 옷을 착용하고 있죠. 네. 2대2 동점. 짧게 서브를 넣습니다. 권준영 왼쪽 오픈. 코트에 떨어집니다. 네, 전광인 선수 역시 타이밍이 좀 좋진 않았지만은 점프로 버티면서 공격을 성공을 하는 전광인 선수입니다. 예. 전광인의 오늘 경기 첫 공격 득점. 초반부터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서브 주상용.
네트에 걸립니다. 공격 득점 2득점씩을 나눠 갖고 있는 두 팀입니다. 강영준. 권준영. 전광인 블로킹. 네, 아무래도 권준영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정강희 선수하고 손발을 맞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서브 리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권준영 세터가 좀 토스하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서재덕 선수의 서브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고 그로 인해서 권준영 세터가 공 밑으로 바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또 특히 이민규 세터의 그 브로킹 위치가 예. 아주 좋았어요. 4대3 계속 불안한 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연속 득점에 OK저축은행. 네,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대3.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습도 또한 높은 날씨이기 때문에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땀을 초반부터 흘리고 있습니다. 2점 차. 망설이다가 받았고요. 후위 공격 블로킹 걸립니다. 걸렸네요. 한상길. 자, 한상길 선수가 이제 상무부대에서 제대하고 예. 네, 좀 복귀를 했죠. 제가 이제 그 한상일 선수 그 한국전력하고 이제 연습 경기를 좀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예. 몸이 상당하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상체 근육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배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자기는 이제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좀 피한다라는 지금 얘기 2단 하더라고요. 연결을 잘 시켜줘야 돼. 2단 연결하고 그렇게 아득한 그거 하면 되잖아. 그치? 저서 천천히 날아오는데. 그냥 천천히. 이번이고. 항상 연결되는 거 잘해줘. 끝 살렸어. 서브 리시브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2단을 높게 연결을 좀 편안하게 해서 천천히 하라는 그런 주문이죠. 어차피 네. 이제 서브 리시브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트 플레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올려주고 또 아트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권준영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긴장을 할 만한 선수는 자연스럽게 김정석 선수로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6대3 왼쪽 전광인 힘을 실어 때렸습니다. 블록아웃. 정강희 선수가 특히죠. 2단 토스트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대각적으로 들어오면서 빠르게 직선으로 돌려 때리는 그런 공격을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도 정확하게 그렇게 구사했습니다. 전광인 오늘 경기 2득점째. 지난 월드리그 때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전광인이었습니다. 4대6 후인정 이민규 킬고펜 심경섭. 신명석 선수. 작년 시즌에 이제 완전한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지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송명우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있으면서 본인이 그 기회가 많이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심경섭 오늘 경기 공격 득점으로 2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네트를 때립니다. 한상길의 서브 범실. 게다가 한상길 선수는 상무 전역한 이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기존에도 굉장한 훈남이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몸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배구 선수 중에 가장 그 상체가 발달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민규 뒤로 3단으로 처리 빈 공간을 찔렀습니다. 잡았네요. 오른쪽으로 연결 서재덕 터치 아웃됩니다. 자, 월드리그 때도 보면은 서재덕 선수가 이제 원래 한국전력에서는 레프트 포지션에 있던 선수인데 지금 이제 용병이 없다 보니까는 원래 본인의 포지션이 라이트 포지션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마 그 오래간만에 진짜 그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서재덕 선수의 이 공격 한 방으로 인해서 호비스의 기록 원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브 범실 8대6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자, 우선은 출발은 OK저축은행이 조금 더 순조롭게 가져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한국전력의 블로킹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OK저축은행은 이제 그 자원이 많단 말이죠. 젊은 선수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나가더라도 또 그 백업을 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어떤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초반에도 플레이를 잘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4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OK저축은행. 지금까지는 심경섭 선수가 3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이민규와 강영준, 한상길이 각각 1득점씩. 한국전력에선 서재덕과 전광인이 2득점씩, 주상용 선수가 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에서도 지금 50% 중반대 한국전력인 반면에 OK저축은행은 60%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것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선수고요. 또 어떻게 뭐 특정 선수가 혼자 하는지 않고 예. 종전에 시합을 했던 대한항공처럼 뭐 신영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혼자 많은 활약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멤버인데 예. 지금 OK저축은행은 뭐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죠. 가장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월드리그 때도 활약을 했던 또 강한 서브로 인해서 서브 부문에서 탑5 안에 들었던 송명근이었습니다. 심경섭의 서브 범실 7대8. 권준형. 선수들 입장에선 이렇게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다시 말해서 팀을 옮기게 되면 그 첫 해의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각오가 아주 뭐 좀 새로워질 거예요. 예. 또 환경이 바뀌어서 본인한테도 또 좋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김민의 속공 실패가 나왔고 이민규 속공 다시 걸립니다. 하지만 발로 걷어냅니다. 백어택 블로킹을 뚫고 디그 성공. 권주정의 토스 뒤로 높게 외발 스파이크. 이민규 필고펜 터치아웃. 나가는 공을 걷어내는 한국전력입니다. 아하. 자, 2단 연결까지는 됐는데 네네. 전광인 선수의 2단 연결이 정말 그림같이 나왔거든요. 네, 전광희 선수 참 뭐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본인의 팀 한국전력에서 마찬가지고 참 많은 활약을 하는 그런 선수예요. 체력적인 부담도 엄청날 텐데 예.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넘어지면서도 2단 연결을 해냈던 전광인. 하지만 빛이 조금 바랬습니다. 9대8. 권준영 백에이 블로킹 걸립니다. 김규민.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권주정 선수가 와서 이제 선발을 마친 지가 얼마 안 됐고 공격수들의 어떤 장단점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렇게 맞진 않지만은 또 이제 하다 보면은 금방 또 호흡이 잘 맞아지겠지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 코버컵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동료들과의 호흡을 더욱더 맞춰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일인데 이게 예. 이제 리그전이 들어와갖고 아마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코버컵에서 먼저 시합을 뛰고 이제 리그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신영철 감독이 명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권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울 점이 더욱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죠. 배울 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른쪽 워킹 칸타. 강영준. 강영준 선수 글쎄요. 뭐 임팩트나 공의 어떤 힘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예. 약간의 이제 라이트 공격수 치고는 신장이 좀 작은 면이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사실은 지금 레프트 쪽에서 이제 활약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리시브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라이트 쪽으로 어려운 선수. 예. 김규민의 서브 다이렉트 킬. 심경섭 한상길이었습니다. 서재덕 선수가 이제 서브 리시브를 하다가 대표팀에서는 서브 리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러시안 캐시 선수들은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규민의 무회전 서브 캐치가 흔들린 틈을 탔고 한상길의 다이렉트 킬 득점. 이번엔 길게 넣습니다. 12대9. 중앙 백어택 전광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전광인의 파이프 공격. 아무래도 이제 국제대회, 유럽 선수들하고 시합을 치르다가 이제 국내 대회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뭐 높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의 현역 시절 때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수월하죠. 예. 이민규 오른쪽 바로 꽂힙니다. 엄청난 저겁니다. 타점을 보여줍니다. 강영준 선수 저거예요. 회장님 뭐 엄청 따라시거든요. 예. 네. 월급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겠습니다.
강영준 시원시원한 공격, 엄청난 각을 만들어줬습니다. 13대 10. 송이채 서브. 범실 11대 13. 주상용 선수가 빠졌고요. 공태현, 길게 들어갑니다. 이민규 속공,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네트 커버 3단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권준영 퀵 오픈, 전광현의 공격을 멋진 빅으로 만들어냅니다. 3단 처리. 다시 권준영 더욱더 높게 터치 아웃됐습니다. 네, 권진영 선수 많이 좀 달라졌네요. 토스가 점프 토스를 해서 최고 타점에서 손을 쭉 뻗어갖고 잡고 있다가 예. 그 다음에 석공하고 타이밍을 맞춘 다음에 살짝 레프트 쪽으로 뽑아주는 토스가, 그래서 에라지 손해보험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역시 그 신영철 감독의 세계적인 그 세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예.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벌써부터 저런 것을 배워서 많이 달렸다는 거는 그 본인이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감독의 어떤 그 토스 능력, 예. 이제 부담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상길의 백에이 속공, 이민규와의 호흡이 촉촉 맞아떨어집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상무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상길 선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그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고요. 예. 음식까지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선수더라고요. 그렇군요. 언더핸드 토스, 권준영, 백어택 서재덕, 가로막기, 신경섭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역시 그 서재덕 선수 직선 쪽을 보지 못했네요. 예. 김세진 감독도 신경섭 선수의 조금 전 플레이에 대해서는 박수를 아끼지 않는데요. 네, 신경섭 선수에 대해서는 또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김세진 감독이고요. 이제 공격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서브 리시브나 이런 그 디그 쪽에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김세진 선수가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것도 신경섭 선수의 단독 블로킹 득점이었습니다. 15대 12, 길게 벗어납니다. 강영준. 이번 서브는 후인정. 지난 시즌에도 정말 베테랑답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던 후인정 선수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선수들 수명이 참 많이 길어졌어요. 네, 한상길의 백에이 속공으로 인해서 16대 13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아무래도 다른 포지션, 뭐 레프트나 라이트 공격수 같았으면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후인정 선수가 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데에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잘 관리도 잘 했고 또 예. 그 몸이 가벼운 선수이기 때문에 또 점프도 가볍게 뛰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지금까지 공격 성공률 면에서도 거의 10%포인트 정도를 OK 저축은행이 앞서가고 있는데 3, 4, 5, 6득점까지 4연속 득점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의 연속 득점은 OK 저축은행에 비해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광인 선수와 이제 서대덕 선수가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합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겠죠. 예.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수 쪽에서는 오늘 스타팅에서는 뛰지 않고 있는 송명근을 제외하고는 공격수의 대표팀 차출로 인한 공백은 OK 저축은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민규 세타만 지금 시합을 뛰고 있고, 이민규 세타는 또 물론 성명훈 선수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그 월드리그 가서 크게 뭐 시합을 많이 뛰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체력이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길의 서브. 강하게 파고듭니다. 서브캐치가 불안한 한국전력. 바로 공격전원 역차로 이민규. 그리고 팬 신경섭입니다. 짧게 들어갔어요. 자, 신경섭 선수가 발놀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난 시즌
V리그 때보다는 후더크가 굉장히 경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대학교 때도 물론 이제 많은 활약을 보여줬지만은 정광희 선수하고 같이 이제 활약을 많이 펼쳤는데 이제 디그를 많이 하는 레프트 형이기 때문에 예. 공격의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 뭐 OK 저축은행으로 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17대 13. 권준영 오픈 강타 잡힙니다. 조금 이던 토스가 조금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공격수가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광희 선수가 때리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경섭 선수가 오늘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세 명의 브로커가 기본적으로 2단 토스, 2단 공격 때는 이제 따라와주는 게 정석인데 그거를 놓치는 그런 선수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신경섭 선수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좀 캐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공격하고 그 다음 누구야? 아득하고 들어가줘야지. 그치? 네. 왜, 우리 끌을 왜 버벅거려? 네. 괜찮으니까 연습하는 대로 자신있게 해줘. 네. 준우가. 공격수 믿고 줘야 돼. 네. 좀 속고 흐를 수도 높게 빠르게. 좋다. 다음 수다 해. 해야지. 괜찮아. 앉아! 결국은 그 브로킹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점수 차이만큼 브로킹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OK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브로킹 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상황을 한국전력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OK 저축은행 그 팀의 브로킹을 많이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예. 김정석 선수도 좀 긴장하는 가운데 몸을 풀고 있습니다. 달려듭니다. 전광현의 득점. 점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예. 아무래도 뭐 단신인 선수가 또 점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본인이 공격을 용병만큼 하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블로킹 득점은 한국전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OK 저축은행은 5개의 블로킹을 따내고 있습니다. 전광인 강한 서브. 이민규 오픈 블로킹에 2차적으로 걸렸고 권준영 뒤를 봤습니다. 중간에 서재덕 블록아웃. 영리하게 잘 쳐냈죠, 서재덕 예. 선수. 자, 이미 점프를 하면서 뜨기 전에 브로킹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그만큼 여유가 있고 테크닉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광인이 서브 깎아치는 거 잘 준비해주고 지금도 계속 빠른 데다가 공을 끝까지 안 보니까 그냥 대충 내고 있다고. 왼손잡이 깎아치는 거 연태밖에 없잖아. 신봉이 거 만약에 주면은 푸시 그쪽에 수비해주고. 움직이지 말라니까 성현아. 왜 때릴 때 움직여. 때릴 때 움직이면 영동작 걸린다니까. 자, 앞으로!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브로킹이 역시 이제 본인이 왼손 공격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깎아 치는 거. 그 다음에 정광인 선수의 서브가 직선으로도 오지만은 순간적으로 깎아서 들어오는 서브도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현 리베로에 대한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공격하는 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한 차례 끊어갔던 김세진 감독이었는데 아무래도 상대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게 되면 서브권을 갖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정광희 선수가 이제 그것을 알고 연타성 서브를 구사를 했는데요. 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송명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좀 나니까 이제 몸을 좀 한번 풀어봐라는 뜻으로 이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송일재 빠지고 조금 전에 송명근과 조국기가 들어왔습니다. 권준영 백어택 터치아웃. 전광인의 득점. 지금도 깎아 쳤어요. 뭐 서브는 아니지만 공격을 정광희 선수가 잘 깎아서 결국은 손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은 거의 깎아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생각했던 수비 위치하고는 좀 많이 오는 공이 자기 몸으로 올 때 휘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수비 잡아줘야죠. 예. 이민규 뒤로 후위공격 블로킹 잡힙니다. 역시 이제 브로킹의 시작은 방신봉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위선 방신봉. 오늘 한국전력이 이 블로킹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 블로킹은 제로였거든요. 네, 박신봉 선수가 발은 좀 늦지만은 저렇게 2단성 브로킹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팀의 첫 블로킹을 선사한 방신봉. 깎아서 올려줍니다. 왼쪽 티팅볼 처리. 어택 커버. 언더핸드 토스. 어려운 공격.
2단 공격을 들어왔나요? 득점으로 연결. 강영준입니다. 지금 어려운 그런 공격을 아주 깊은 각으로 잘 때려줬습니다. 예. 그만큼 어깨 힘이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진 볼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정성현 리베로가 어렵게 2단 연결한 것을 강영준 어려운 걸 쉽게 풀어갔습니다. 수비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긴 했어요. 이런 모습이 OK저축은행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조금씩 더 노련해지겠죠. 예. 21대 17 넉점 차 리드. 자, 반면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것은 더 좋아지고 또 테크닉이 더 좋아지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뭐 러시아 OK저축은행 선수들은 이제 아주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아마 용병이 좋은 용병이 온다 그러면은 예. 우승 후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터의 변화 김정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민규의 서브. 서브 길게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네네. 이민규. 자, 이민규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거든요. 네. 그것을 이미 이제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길게 받고 저 코스는 뭐 미리 가 있지 않고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지금 위치에서 손을 갖다 댔어도 뭐 거의 뭐 받아 올라오기 어려울 그런 위치였습니다. 예, 어택 커버가 됩니다. 김정석 다시 서재덕에게 뚫고 나갑니다. 블록아웃. 한국전력의 모습은 지금 세타들의 모습을 봤는데 아무래도 그 공격수들이 그 소화해내기는 참 어려운 지금 토스가 계속 올라오는데 올 시즌도 예. 뭔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속공 어렵게 올렸습니다. 다시 김규민의 속공 짧게 뿌립니다. 이민규 뒤로 강영준.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공격은 어차피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예. 망설일 게 없어요. 강영준 선수가 이제 6득점째 오늘 경기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주로 스타팅 멤버로 경기를 뛰는 적은 많지는 않은 강영준인데요. 네, 제가 이제 2차 고등학교 감독 시절에 1학년 선수로 이제 올라와서 그 해에 우승을 정관왕을 했던 그런 멤버거든요. 예. 김정석 속공 뚫고 들어갑니다. 후인정. (19대 23) 권준영이 빠지고 김정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뭔가 이제 그 김정석 선수보다는 좀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맞추는 빠른 공격의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공격수하고 세트하고 맞추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해결이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강영준 선수가 오늘 떴다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저 선수가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예.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요. 그렇죠. 근데 가끔 또 안 되기 시작하면 또 그런데 하여튼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예. 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이 있고 차분하게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송명근의 서브 범실. 하지만 OK저축은행의 세트 포인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이채와 교체가 되고요. 20대 24. 김세진 감독이 송명근 선수에게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서브 넣는 순간에 뭐 그 임팩트 순간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워낙 올드스타이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마음에 드는 선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민규 왼쪽으로 올렸습니다. 연타. 하지만 어택 커버. 이번엔 다시 같은 방향. 신경석.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1세트 최종 스코어는 25대 20. 5점 차로 여유있게 OK저축은행이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산 상록수 체육관입니다. 2세트를 25대 20으로 여유있게 OK저축은행이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 0이 됐습니다. 지난 1세트에서 보여줬던 공격 성공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블로킹에서 1개와 5개의 차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 그만큼 이제 서브 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단초로운 그런 공격 패턴을 보여줬고요. 예. 또 OK 저축은행에서는 이민규 세타의 그 빠르고 높은 타점에서 주는 그런 토스를 또 그 공격수들이 현란하게 잘 때려냈기 때문에 아주 예. 활발하게 그 어떤 플레이를 가져갔죠. 역시 점수의 분포만 보더라도 지난 1세트에서 OK저축은행은 강영준 7득점, 심경섭 7득점, 그 다음으로는 한상길 선수가 4득점, 이민규 2득점, 김규민 1득점,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다들 또 그만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용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골고루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여자부 경기에서는 황현주 선수가 정말 한 경기에서 41득점, 거의 커리어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대단하죠. 오늘 과연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선수들 사이에서는 어떤 선수가 그런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2세트 출발. 허경민의 서브 범실. 서브 김규민. 서브 득점입니다. 자, 잠시 망설이는 상황의 이명섭 선수였는데 엔드라인 안에 걸쳤습니다. 자, 이제 뭐 밀려나가는 줄 알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요. 예. 네, 그게 이제 프로틱 서브가 저렇게 툭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서브 에이스. 이대영. 권준영 뒤로 올립니다. 서재덕. 디그가 됐고 3단 처리. 권준영 다시 같은 방향. 서재덕. 수비가 좋은 OK저축은행. 신경섭 넘깁니다. 이명섭. 권준영 시간차. 권준영 세타도 고집이 있네요. 예. 계속적으로 서재덕 선수한테 이제 몸을 주죠. 서재덕 선수에게 3번을 줬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서재덕 선수한테 한 번 주고 두 번째는 안 주겠지라는 생각을 역으로 또 주고 또 주겠어? 뭐 이런 생각을 또 역으로 하는 거죠. 예. 이런 집념이 때로는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고집이 있다는 게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네네. 적절히 잘 써면 되겠죠. 그렇죠. 백어택 막힙니다. 방신봉의 득점. 자, 방신봉 선수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브로킹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예. 방신봉 오른손을 쭉 뻗으면서 블로킹 득점. 손 모양이 좋아요. 예. 또 특히나 센터 브로커들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방신봉 선수는 전혀 손을 흔들진 않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기록하고 있는 블로킹 2개는 모두 방신봉 선수가 따내고 있습니다. 서재덕 서브 범실. 자, 우리나라 센터 브로킹 하는 또 센터 브로킹이 아니라 뭐 모든 공격수들이 방신봉 선수의 브로킹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결국 이제 자기 지역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브로킹 위치에 따라서 수비 위치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공을 브로킹 하는 순간에 손 위치가 달라지면 결국은 수비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잡으려고 손을 흔들지만 본인 때문에 그 뒤에 수비 형태가 완전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신봉 선수 같이 딱 자기 첫 번째 브로킹 그 다음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방신봉 선수의 브로킹은 참 좋은 브로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광인의 파워 있는 공격으로 인해서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주상용 뚝 떨어집니다. 이민규 바로 찍혔습니다. 강영준. 자, 크로스 쪽을 보면서 직선으로 지금 구사했죠. 또 공이 조금 짧은 거는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끌어서 지금처럼 직선으로 때리는 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예. 근데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내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4대3 서브 길게 넣습니다. 권준영 시간차 잡아냅니다. 이민규 퀵오픈 블록아웃. 정광인 선수가 안 좋네요. 상대적으로 신경섭 선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았었고 정광인 선수는 이제 국제대회 가서 진짜 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높고 힘이 좋은 서양 선수, 유럽 선수라고 시합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신인 선수가 또 그만큼 또 공격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비행 시간도 상당히 이동이 많았던 대표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세타가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타하고 호흡을 맞출 시간도 짧았고요. 예. 글쎄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유가 있었던지 한국전력, 좀처럼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결국 블로킹에 가로막히는 전광인, 이민규의 블로킹 득점. 안 되는 볼을 어떻게 치라 그걸 생각해야지. 공을 연습 때도 그러지 갖다 붙이면 안 된댔지. 그리고 자, 제대가 저기서 높게 푹 날라오는 걸 밑에 딱 잡으면 위에서 카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네. 서브 깨지 수비 안 되면 안 돼. 네. 미안. 브로킹을 아까 얘기도 딱 하고 빠지면 수비 2단 연결 안 되면 안 돼. 네. 괜찮아. 우리 리시브만 해보자. 초반. 결국은 이제 권준영 세타가 2단 공격, 어떤 네트에서 떨어진 토스가 네트에 붙은 것도 이제 잘못이고요. 예. 결국 공격수가 엔드라인 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은 네트에 공이 붙으면은 결국은 지금 정광희 선수처럼 페인트백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정광희 선수가 이제 엔드라인 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라인 쪽으로 빠져서 들어가면은 붙었을 때도 공을 처리할 수는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디서 토스를 하냐에 따라서 공격수가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강영준의 3연속 서브. 권준영, 몸이 맞지 않습니다. 이민규, 퀵오펜, 힘을 실어 때립니다. 심경섭.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광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예. 네. 반면 심경섭과 강영준이 펄펄 날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아무래도 뭐 충전이 완전히 된 그런 선수하고 예. 약간 방전에 가까운 선수하고는 아무래도 다른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지금까지 강영준과 심경섭 나란히 8득점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영준 선수도 뭐 가슴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그 강영준 선수 아버님도 예. 뭐 바디빌드 선수는 아닌데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그렇군요. 7대4 백어택 강영준. 아웃인가요? 밀려나갔네요. 예, 맞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5대7. 방신봉의 서브. 서브 득점 방신봉입니다. 방신봉 선수 서브 좋은데요. 예. 네. 서브 캐치가 잘 되지 않았던 한국전력인데 이번엔 OK저축은행이 되지 않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예. 정성현 리베로가 낙구 지점을 잡고 있긴 해도 정확하게 캐치가 리프됐습니다. 긴 볼을 망설이다가 받아냅니다. 왼쪽 오픈 강타. 어택 커버가 됐고 다시 같은 방향 천액이 시도 블록아웃 됐습니다. 자, 이민규 세타가 처음에 토스가 조금 불안정하게 올라간 것은 이제 너무 높은 타점을 잡아가지고 토스를 하려다 보니까 예. 여의치가 않았고요. 두 번째 토스는 아주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4, 5, 6, 7득점까지 4연속 득점의 OK저축은행. 반면 한국전력 또한 4, 5, 6득점으로 연속 득점이 나온 바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9점 차로 팽팽한 승부가 되고 있는 2세트의 초반입니다. 지난 1세트와 한국전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아야 될까요? 글쎄요, 한국전력이 지금 글쎄요, 1세트나 2세트나 별로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요. 예. 이제 단지 방신봉 선수 브로킹이 이제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런 면에서 뭐 정광희 선수의 어떤 의존도보다는 뭐 서재덕이랄까 또 다른 선수의 또 좀 공격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방신봉 선수가 블로킹 2개 포함해서 3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OK저축은행은 두루두루 많은 선수들이 제 활약 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경섭과 강영준이 그렇습니다. 점수는 2점 차. 한상길의 서브. 강한 서브. 주상용 어렵게 살립니다. 3단 처리 서재덕 찬스볼. 이민규 속공 블록아웃. 역시 상대가 전열을 다 가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빠른 속공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속공도 좋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문제점은 물론 김규민 센터의 공격도 훌륭하고 이민규 센터의 토스도 좋지만은
그 앞에는 하경민 선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속공을 했을 때는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길게 넣습니다. 권준영 속공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이민규 백어택 맞지 않고 볼 아웃됩니다. 자, 하경민 선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브로킹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영모션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예. 네, 그것을 이민규 세타가 잘 이해를 하고 잘 이용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 공격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네네. 김세진 감독이 강영준 선수에게 하체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역시 OK저축은행이 설사 그런 미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연속 실점으로 가는 경우가 오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선수들이 또 골고루 활약을 하고 또 능력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민규 세타 토스도 좋지만은 잘 안 됐을 때에 고민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모두들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대 7 신경섭 서브 득점. 들어갔어요. 서베이스. 그래도 이제 몸 움직임이 OK저축은행 선수들 활발합니다. 예. 그럼 나이도 젊고요. 오늘 첫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신경섭.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예. 선수와 선수 사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엔드라인 안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이번엔 밀립니다. 8대 11. 권준영. 범실이군요. 자, 지금처럼 이제 정광인 선수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주상용 선수가 좀 더 많은 활약을 좀 해주는 거죠. 예. 서브 리시브가 조금만 더 잘 돼준다 그러면은 워낙 센터에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공격수도 특히 정광인 선수가 공격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서브 리시브가 잘 안 되죠. 예. 주상용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네요. 블로킹 득점. 강영준. 강영준 오늘 뭐 잘하네요. 예. 공격도 잘하고 브로킹 잘해주고요. 주상용 왼쪽에서 하지만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엔드라인에 걸쳤네요. 네. 이민규. 이명섭 뒤로 서재덕 블로킹. 잡혔어요. 누군가요? 이번에 송이채 선수입니다. 송희채 선수. 2연속 블로킹 득점에 OK저축은행.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예. 이제 블로킹은 8개와 2개, 6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준영 선수를 뺐고 다시 김정석이 들어갑니다. 김정석. 서재덕 멈춰놓고 때립니다. 네, 서재덕 선수도 지금 서브 리시브도 해야 되죠. 공격도 해야 되죠. 바쁩니다. 예. 보통은 이제 라이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서브 리시브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공격에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한국전력팀에서 서브 리시브 할 만한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서브 리시브까지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격하기가 좀 힘들고요. 예, 어택 커버 됩니다. 정성현 언더핸드 토스. 강영준 블로카. 제가 아까 공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또 조금 짧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각적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브로킹이 그쪽으로 유도해놓고 때리는 순간에 돌리지 않습니까? 예. 사이가 비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브로킹 하는 사람, 공격하는 강영준 선수도 잘 때렸지만 브로킹 하는 선수들도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강영준 오늘 경기 이제 두 자릿수 득점 10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대 9 원핸드 토스 속공. 방신봉의 공격을 잡아냈고 길게 밀어뜨립니다. 네, 밀어쳤어요. 뭔가요? 맞고 나갔다라는 판정이 나오는군요. 여기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잘 봤네요. 예. 강신봉 선수의 오른손가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송희채 선수도 이제 뭐 살도 많이 빠져 보이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또 원래는 좀 잘 밀려서 이렇게 아웃이 많이 나가는 선수인데 지금은 뭐 임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잘 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민규와 함께 강영준의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역시 이런 허슬 플레이가 결국엔 공격수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전투력과 함께 집중력에 살아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체력적으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플레이가 아주 그 활기차 보입니다. 역시 이 배구에서는 내 몸 하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쌓이고 한데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득점과 함께 세트 승리, 경기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내가 편하자고 생각하면 팀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몸을 날린다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네네. 결국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16대 9로 OK 저축은행이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영준 10득점, 그리고 심경섭 12득점. 김규민의 서브. 이명섭, 김정석 비속공. 토스가 안 좋았어요. 예, 붙었습니다. 길게 밀어넣기 다이빙 캐치. 아하. 내리가 길어집니다. 네. 이번에 왼쪽.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밀려가는 그 공격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임팩트 순간에 윗복근을 좀 아까도 코어 얘기를 했죠. 그렇죠. 윗복근을 이용해서 이거를 좀 잡아채듯이 때려줘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밀려나가는 그런 공을 좀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송희철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흡축해졌습니다. 네네,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워낙 또 테크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 선수에서 대표팀에 빠져 있지만 네. 앞으로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예. 잡아놓고 때리는 강영준. 하지만 밀렸어요.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강윤 선수가 이제 밀려나가거든요. 예.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니면 도란 말이죠. 들어갈 때는 뭐 한없이 들어가고 안 될 때는 또 저렇게 많이 밀려나가는. 아, 지금은 잘 보고 때리긴 했는데 예. 좀 밀려나갔어요. 전광현의 손엔 맞지 않았습니다. 이연속 서브 서재덕 11대 16. 강한 서브 김경섭 2단 연결. 강영준 3단으로 연타 처리합니다. 김정석 퀵오펜 전광인 디그 성공. 아, 잘 올렸는데요. 붙었습니다. 다이렉트 네. 방신봉. 아, 방신봉 선수 정말 아주 뭐 많이 여유 있어지고요. 예. 저런 볼 잘 처리하기 좀 그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지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이렇게 백태 위에 뜬 공은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거는 이제 욕심을 낸다 그러면 브로킹에 걸리는 상황이 될 수 가까이 준다고 있는데요. 생각하면 안 돼. 크게 욕심을 기다렸다 내지 않았어요. 들어가면서 처리를 해야지. 가까이 있다고 빨리 줄 거라고 네가 미리 매달려 버리면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거 자신 있게 하고서 빼야지. 폭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쪽 속공 많이 늘어날 거야. 그때 나 봐. 사인 줄 테니까. 그렇지. 조금 더 움직여줘. 캐치해줘야 돼. 자, 앞으로. 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브로킹 면에서는 이제 지금 타이밍에 속공을 많이 줄 타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최은 회장이 이번 시즌이 이제 OK저축은행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시즌이 되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보다는 목표 설정을 더욱더 크게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세진 감독은 뭐 조금은 더 글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예. 한상길 공격 범실로 13대 16. 이제 석점 차. 지난 1세트와는 달리 2세트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조금만 더 차고 간다면 또 모르는 그런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재덕 상단 맞고 넘어갑니다. 정성현, 이민규 A속공 뒤에서 잡아내는 전광인, 김정석 뒤로 올립니다. 붙은 볼 처리합니다. 주상용. 지금도 짧은 볼이거든요. 예. 네,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서 직선적으로 잘 때려 넣습니다. 이제 14대 16 2점 차입니다.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민규 세타의 이제 고집스러운 속공, 워낙 속공을 좋아하는 선수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주상용. 움직이지 않는 브로킹은 내가 볼 때 방신봉 선수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방신봉 선수 앞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한상길 선수가 어려운 상황. 서비스 아, 서재덕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서재덕 선수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인데 점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정광희 선수가 좀 어려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을 때 서재 선수가 또 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서재덕의 서브 에이스. 때리는 순간 지금 잡아채듯이 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문에 공이 밀려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마치 서재덕 선수를 끌어당길 것 같은데요. 서재덕 선수 형 아닌가요? 자, 이민규 올려줍니다. A속공, 빈 공간 떨굽니다. 지금도 사실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속공을 이제 포인을 내긴 했지만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민규 세터가. 자, 지금 한상길 선수의 속공 득점은 정말 OK저축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수비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17대 15 2점 차. 넘어갔어요. 이렇고 다이렉트 킥! 한상길! 자,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게 또 어이없는 그런 미스가 나오네요. 이게 서브가 이렇게 강한 서브는 아니었는데 서재덕 선수가 넘기고 말았네요. 서브 캐치가 불안했고 한상길 다이렉트 킬 득점. 네, 한상길 선수 놓치지 않네요. 예.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김정석 비속공 디그 전이 싸움 언더핸드 토스 송이채 뿌려줍니다. 강영준 맞고 나갔네요. 예, 블록아웃. 네. 19대 15. 순간적으로 하여튼 몸을 잘 씁니다. 지금은 직선으로 끌었다가 다시 대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예. 순간적으로요. 타점도 좋았어요. 강신봉 선수의 오른 손바닥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뭐 공격 브로킹 3명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높게 빨리 볼 났단 말이야. 그리고 스케치 안 되면 안 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얘기했던 대로 하면은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당선. 급하게 하지 말자. 신영철 감독이 다른 얘기보다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더욱더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본인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선수들이 다 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 타이밍을 잘 아는 겁니다. 네. 코보의 심판진들 또한 이번 시즌 또 코보컵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거든요. 19대 15 시간차 전광인. 자, 오래간만에 정광인 선수의 주특기가 하나 나왔어요. 예. 타임차. 이것은 정말 그 굉장한 그 어떤 높이가 정광인 선수의 특기거든요. 예. 16대 19 석점 차가 됐습니다. 둘 다 세타 출신이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민규 백에이 블록아웃 한상길. 정광인 선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브로킹을 손에는 맞췄지만은 막 나가는 예. 순간적으로 틀었어요. 한상길 선수. 이제 보효하고 있는 한상길입니다. 박성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0대 16. 다시 전광일입니다. 또 나왔죠. 조금 자, 전에도 시간차 득점.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정광인 선수 어떤 선수든지 간에 자기 포지션에서 어떤 플레이가 잘 안 됐을 때는 조금의 변화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2연속 시간차 득점에 전광일. 순간적으로 모션을 잘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길게 밀어넣기 공을 던지면서 불안합니다. 넘기지 못하는군요. 참 아쉬운 게 그렇죠. 치고 올라갈만 하면은 이렇게 어이없는 미스가 나온단 말이죠. 예. 아까 서재덕 선수의 서브 리시브도 오버가 됐죠. 지금도 수비가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지금 뭐 공격이 어이없는 그런 공격인데 저걸 저렇게 바깥으로 쳐냈단 말이에요. 예.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영준 선수의 허를 찌른 공략이 통했습니다. 네.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도 나올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21대 17 오펜 전광인 디그 이민규 왼쪽에 심경석 블록아웃. 자, 브로킹을 잘 보고 이용하는 신명석 선수거든요. 지금은 강하게 때리지 않았지만 손끝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본인 이제 타치아웃이 되는 겁니다. 예. 22대 17 시종일관 김세진 감독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플레이가 잘 풀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느낌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포인트 서버로 김천재가 들어왔습니다. 서브가 좋은 김천재
뒤로 박성률 블로킹. 잡혔어요. 김규민, 박성률을 잡아냅니다. 23대 17. 노란 물결이 더욱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연속 서브 김천재 길게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상길 선수와 교체. 현재까지는 5점 차 승부. 오늘 1세트부터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구득점의 52.9%, 시간차 2차례, 후위 득점 2번의 전광인. 서브 범실. OK저축은행 세트포인트.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모험을 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브 신경섭. 강한 서브 상단 맞고 넘어옵니다. 이명섭. 백어택. 수비 좋아요. 예. 이민규 만들어내고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하지만 이명섭 손에 맞고 걷어올립니다. 때려야죠. 강타로 수비 잘합니다. 네. 멋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려났어요. 벗어났군요. 송이채 공격 범실. 잡아채질 못해요. 예. 이제 올라가서 조금 더 그 공을 좀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공 때리는 순간에 약간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힘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이채 순간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직감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공 손과 손 사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요. OK저축은행의 세트포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대 19대 24. 아하, 서브 네. 득점입니다. 20대 24. 권준혁. 네, 오래간만에 서브 득점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나란히 서브 에이스 3개씩을 얼마나 주고받고 큰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준비해주란 말이야. 마지막 다음 세트 위해서라도 끊고 가야 돼. 왜 질질 끌어 또. 카바 들어가죠, 카바. 공격 패턴 정확하게 가져가고. 역시 김세진 감독은 이번 세트를 내준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 집중. 다음 세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여지는 두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어이없는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좀 상한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 세트를 잡힐까봐 작전 타임 부른 건 아니고 예. 좀 더 집중하라는 그런 일침을 놓기 위해서 이제 작전 타임을 부른 거죠. 그렇군요. 역시 김세진 감독의 머릿속에는 오늘 경기를 3대 0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20대 24 세트포인트. 정성현, 이민규, 후위 공격, 블로킹 잡힙니다. 잡혔어요.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는 OK저축은행. 왜냐하면 하경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브리시브가 여기서 안 되면은 하경민 선수 브로킹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은 느리지만은 지금은 전체 보이는 공격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요. 예. 자, 지금은 어떻게든지 서브리시브가 돼야 됩니다. 박성민의 블로킹. 이게 뭡니까? 예. 지금까지 물론 힘든 상황이긴 했어도 네네. 한국전력이 굉장히 어이없게 마무리를. 글쎄 뭐 컨디션이 내줬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25대 21 세트 스코어는 2대 0. 잠시 후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월드리그와 코보컵 그리고 그랑프리에 이어서 이제 다가오는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또 V리그까지 SBS 스포츠, SBS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014 안산 우리카드컵 프로배구 대회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의 경기대 감독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첫 세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세트도 아주 활발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OK저축은행이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한국전력 선수들 뭔가 이렇게 지금 개운치 않은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조금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 놓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 오늘 첫 경기였던 대한항공과 LIG 손해보험의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두 팀 간의 경기에서도 블로킹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브로킹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또 많이 잡힌다는 것은
서브 리시브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그 상대가 브로킹하기 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오늘 뭔가 플레이가 잘 풀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전력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3세트 출발과 함께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송이채. 윤후 형같이 생겼어요. 상당히 귀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애띄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귀여운 면이 있습니다. 네네. 1대1 동점. 김규민의 서브. 권준영. 시간차. 박성률 선수 임팩트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폼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예. 저런 폼이 작은 선수들은 임팩트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 박성률의 득점 2대1. 과연 한국전력이 지난 두 세트를 내줬던 그 기억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강한 서브였습니다. 이민규 속공. 몸을 던집니다만 걷어내지 못합니다. 자, 지금도 넘어가는 서브 리시브인데 워낙에 이민규 세타의 타점이 좋다 보니까는 잘 잡아내요. 예. 장추현 회장도 오늘 경기 시종일관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경기만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발 올린 플레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구단주로서는 굉장히 신이 나죠. 그렇죠. 2대2 동점. 권준영 뒤로 뺍니다. 박성률 어택 커버가 됐고 다시 이번엔 반대편 이동. 전광인 블록아웃 됐습니다. 3대2. K저축은행이 이제 배구를 창단하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요. 결국은 홍보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성공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프로 스포츠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내지는 유소년 쪽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우선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느냐 못 따느냐, 또 이란 같은 팀은 지금 브라질이나 이태리를 지금 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희망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대표 선수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유소년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 3대3 동점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심경섭. 확실히 몸 돌림이 좋아요. 예. K저축은행. 한상길에 이어서 심경섭까지 한 점 차여도 따라가던 상황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을 하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정말 오늘 경기 내용은 OK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예. 자,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이고 유니폼 색깔도 노란 병아리처럼 아주 어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음과 패기가 느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하여튼 오늘은 발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전광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많이 파고들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방신봉의 서브. 정성현, 이민규, 백어택 잡아놓고 블록아웃. 최강력으로 버티는 강영준 선수입니다. 예. 마치 2단 점프와 같은 느낌을 준 강영준의 점프였고. 자, 강영준 선수는 이제 공격을 할 때 점프하는 손동작이 아주 활기차고요. 예. 그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이제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펀치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백어택 박성률 디그 성공. 이민규 이번에 뒤쪽 백어택 맞불 통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슴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강영 선수 보면 이제 한상기 선수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살아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공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파워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힘을 갖고 있더라도 자세가 바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강영준의 오른쪽 후위 득점. 권준영 에이 속공. 네, 모처럼 한번 후인정 선수 속공을 강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5대6.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후인정 선수. 잘해도 표정이 없고 못해도 표정이 없고요. 굉장한 포커페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만큼 또 침착하게 또 물론 나이도 있고요.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또 감정의 변화가 그대로 노출되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권준영 뒤로 올립니다. 이번엔 서재덕 길게 때렸는데요. 나갔습니다. 맞지 않고 볼 아웃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광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서재덕 선수도 뭐 힘든 여정을 마치고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토스가 조금 이제 본인이 때리기 편한 위치에 와줬으면 좋은데 지금 몸도 힘든 상황에서 토스가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신경섭의 강한 서브였고 권준영 왼쪽 바로 뜹니다. 하지만 넘기지 못하네요. 힘들어요. 예. 네. 아무래도 서재덕과 전광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동안 월드리그로 인해서 많은 이동과 함께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뭐 프로팀에서 또 본인들이 활약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또 선수 생활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또 이렇게 그 시즌을 맞는다 그러면 또 본인들 걱정도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전광인 11득점에 오픈 2번, 범실 3개, 신경섭 14득점에 오픈 공격으로는 4득점, 범실 2개. 게다가 신경섭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영준과 함께 한상길 선수 또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한상길이 물론 9득점이긴 해도 이 3명의 선수들이 거의 두 자릿수 득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섭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정광희 선수와 같은 학교 같은 동기였단 말이죠. 예. 네, 포지션도 같았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정광희 선수가 주 공격수였고요. 네네. 많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점수 득점으로 보면 완전 반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플레이가 어렵게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예. 두 선수 나란히 91년생의 성균관대 출신의 신경섭과 전광인. 신경섭 오른쪽 벗어납니다. 네, 조금 더 좀 뭔가 더 날카롭게 하려던 서브였는데 예.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오늘 서브 범실은 8개, 한국전력 9개, OK저축은행입니다. 권준영 뚝 떨어집니다. 이민규 공이 맞지 않았고요. 길게 밀어넣기. 구인정 스텝 맞췄드는 박성률 맞고 나갔네요. 나갔다는 판정. 네네. 7대 8입니다. 예, 이민규의 손에 걸리고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뺏는, 우리가 타이밍을 뺏었다고 하거든요. 그 공격은 세게 어필을 안 했지만은 타이밍을 뺏었기 때문에 저렇게 맞고 많이 튀는 거예요. 예, 정성현, 이민규 뿌려줍니다. 속공! 박성률의 토스, 중앙 백업 제코치입니다. 살아나고 전광인. 있어요. 한국전력. 네네. 자, 전광인 선수가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뭐, 오래간만에 자기 이름이 이제 광인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전광인입니다. 12득점에 오늘 공격 성공률 54.5%. 정말 빛나는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이민규, 속공, 안고 떨어집니다. 동점을 허용했던 OK저축은행인데 다시 앞서가는 한 점 차의 스코어. 정광희 선수 또 뿐만 아니라 서재덕 선수도 참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도 표정은 참 좋습니다. 예. 그만큼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항상 또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죠. 예. 이민규, 길게, 권준영, 서재덕, 디그가 됩니다. 2단 연결. 길게 밀어 때렸습니다. 강영준, 예, 맞고 나갔습니다. 타치아웃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대 8 2점 차. 조금은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예.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때리기 때문에 지금 밀려나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손끝을 잘 보고 때렸어요. 조금 전 각도에서는 안 맞은 것 같다가도 이번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맞았네요. 강영준 선수가 또 손끝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때렸기 때문에 예, 본인이 타치아웃이라고 어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재덕 블로킹 맞고 벗어납니다. 9대 10.
한국전력 선수들이 리버스 수입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단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경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첫 경기를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 경기가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풀어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들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11대 9 다시 2점 차 김규민입니다. 이명섭 권준영 중앙 백어택 전광희 디그 이민규의 2단 연결 3단 처리하는 송희채 권준영 왼쪽 오픈 릴리 길어집니다. 권준영 뒤로 서재덕 관중들의 함성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3단으로 길게 넘깁니다. 권준영 에이 속공 블로킹 한상길. 네, 권준영 세타 지금 뭐 레프트 하나 주고 나이트 하나 주고 센터 하나 주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주거든요. 예. 네,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뒤로 나가면서 뒤로 준단 말이죠. 네네. 그거는 센터 브라킹을 끌고 보내주고 거기다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몇번 잡아가지고 속공 잠깐 100개 쓰라고 미리 안 되니까 속공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속공을 써도 흐르는 속공 쓰라 했지. 그래서 안 그랬어. 요새 상대가 봐라 기다리고 있잖아. 좀 흐르는 속공 했다가 그 다음에 했다가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이제 고쳐야 될 게 잡았다가 공 주면 공주 하나도 못 때려. 그거 안 고치면 안 돼. 괜찮아. 고쳐야 돼. 자신있게 하라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석공을 좀 써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지금 석공은 센터 브라킹이 거기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석공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준영 선수가 세타들도 공격수의 심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주면은 잘 때리고 어떻게 주면 좀 때리기 어렵다는 거를 본인들이 그걸 알면은 또 토스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다이렉트 킥 추가 실점을 헌납하는 한국전력입니다. 13대 9 한 차례 작전 타임으로 끊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무너지는 양상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네, 저도 뭐 감독을 하고 있지만 시합이 이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오늘같이 시합이 잘 안 풀릴 때는 이제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질 때라도 뭔가 얻어서 져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허무하게 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빈 공간을 찔렀습니다. 전광인의 득점 10대 13. 뭔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뭔가 플레이를 그동안 안 됐던 것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근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민규 몸을 던집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재덕 날카롭습니다. 이민규 백어택 심경섭 2단 연결 전광인 들어옵니다. 잘 돌려 때렸어요. 어려운 2단 연결이었는데 전광인입니다. 때리는 순간에 모션을 주고 조금 타이밍을 갖고 있다가 돌리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선수도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정광인처럼 점프가 있는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예, 자, 엄청 돌리죠. 그렇죠. 스핑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브로킹에 맞고 걸리지 않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예. 한상길, 송희채와 함께 오늘 3세트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희채 선수도 지금 잘 때리긴 했지만은 지금 약간 밀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코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역시 복근과 등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면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체하고 하체하고 이제 지금 점프해서 우리가 좀 처진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근의 힘이 좋으면 그거를 그 상체가 하체를 끌고 같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분리되는 듯한 순간적으로 분리되는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것은 이제 복근의 힘이 허리 힘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2해 연속 김세진 감독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석진욱 수석 코치. 12대 14. 박성률 길게 넣습니다. 이민규 왼쪽 송명근. 네, 들어갔어요. 예. 송명근의 득점. 가운데에서 한상길이 퀵을 떴고요. 권준영 손에 맞고 득점 성공합니다.
그 옆에 남자친구일까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픈 강타 걸립니다. 네, 잡혔어요. 한상길의 브로킹. 16대 12 OK저축은행 이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앞선 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OK저축은행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오늘 뭐 여러모로 다 잘합니다. 한 명이라도 좀 뭐 이렇게 처진다든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없어요. 예. 네, 아주 뭐 오늘은 굉장히 뭐 좀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다가 이 끈끈한 조직력이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네네, 그만큼 뭐 저 한상길 선수도 이제 복귀를 했고요. 또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또 예. 그동안에 대표 선수가 나가 있었지만 또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전력하고는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연속 득점도 연속 득점인데 지금 뭐 블로킹에서는 3대 11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전력 선수들이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단조로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예. OK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뭐 편안하게 브로킹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이민규 선수가 블로킹 3개, 김규민 2개, 심경섭과 한상길 나란히 블로킹 득점 2득점씩을 기록하면서 강영준과 송희채 또한 블로킹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프트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이제 이민규 세타의 자리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단신들이기 때문에 브로킹 능력이 떨어지지만 이민규 세타는 장신이어서 그만큼 브로킹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OK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참 그 좋은 세타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토수도 좋지만은 또 브로킹의 어떤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거죠. 월급 올려줘야 되겠어요. 어허. 사실 우리 선수들이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더욱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네, 텐데요. 그렇죠. 뭐 왜냐면 선수 운동이 이제 대학을 뭐 오지 않고 가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을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선수 생활이 짧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 생활 하는 동안에 남들이 평생 하는 정도의 그 돈을 벌어놔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몇몇 선수 빼놓고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평생의 어떤 자기 노후 대책까지 하려고 그러면 연봉이 좀 많아져요. 그렇죠. 17대 13. 결국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신영철 감독입니다. 네. 역시 이번 시즌 뭐 V리그가 아니라 코보컵부터 한국전력팀에서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 코보컵부터는 합의 판정이 폐지가 됐고 네네. 비디오 판독을 팀당 2회씩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그건 좀 바람직한 그런 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 예. 판정이 너무 빈번하다 보면은 이게 심판들의 어떤 권위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시합의 어떤 흐름이 자꾸 깨질 수도 있고요. 우선 이번 코보컵 때 보시다시피 지금 네트 백태 움직임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기도 하고 네네. 한국전력팀에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네타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결국 백태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신영철 감독이 정말 적재적소의 비디오 판독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예. 역시 이번 시즌부터는 합의 판정이 폐지가 되고 물론 시범적으로 지금 코보컵부터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렇죠. 네. V리그에 적용을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는 자,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잘 좀 뭐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적용을 하겠죠. 많은 배구 팬들도 굉장히 반기를 뭉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저도 뭐 굉장히 그 지금 이런 폐지가 예. 합의 심의 폐지되는 건 아주 좋은 바람직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남자친구의 얼굴 표정도 밝습니다. 네, 이제 포기한 거겠죠. 자기가 봐도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군요. 전광인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잡아내지 못했고 결국 OK저축은행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석점차. 한상길의 서브 길게 빠져나갑니다. 한상길 선수는 순간 들어왔다라고 봤을까요? 네. 하지만 벗어나면서 서브 범실 15대 17. 전광인 서브 에이스 전광인입니다. 포효하는 전광인 16대 17.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박성률 선수가 정광인한테 이제 귓속말로 하죠. 예. 제가 볼 때, 야, 너무 흥분하지 마라. 체력 떨어진다. 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정확하게 라인 안에 떨어졌고요. 저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저런 것까지 다 잡으라는 얘기 아니야? 성현아, 발 움직일 때 두 발로 점프하듯이 움직이면 몸 중심이 흔들려서 안 된다니까. 잔발로 조금씩 움직여줘요. 둘이 계속 내 사인 봐. 그렇지? 자, 여기 돌리면 돼. 하나. 캐치 어렵게 되면은 레프트 줘. 자, 앞으로. 아주 뭐 기본적인 어떤 작전 지시거든요. 서브십 안 되면 송명근한테 올려라.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좀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잘해서 뭐 먹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예. 아주 뭐 작전 지시를 세밀하게 잘 해주고 있는 김태진 감독. 예. 게다가 정성현 리베로에게는 잔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고요. 네네. 두 발을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민규 세터 관련해서는 캐치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레프트 쪽으로 줘라. 네네. 라고 지시를 했던 그렇죠. 김태진 감독입니다. 무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전광인 크게 벗어납니다. 오늘 작전 시간에 걸린 뒤에 나왔던 서브 두 번의 범실이 있는 전광인인데요. 이제 본인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강하게 때려야 됐다는 생각을 또 한 거고요. 예. 또 컨디션이 그만큼 좋으니까 또 잘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예. 18대 16 송명근. 서브에이스! 송명근도 맞불을 놓습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또 저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김서진 감독은 송명근 선수를 예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양팀 4개씩의 서브 득점. 상대를 후벼파는 송명근의 스파이크 서브. 오늘 경기 완전 못해 만든 서브 캐치하고 토스 컨트롤 때 만드는 거야, 다들. 그거는 보안에서 하면 된다고. 괜찮아. 끝까지 하고, 괜찮아. 한 발만 빠진다, 한 발만. 자신있게. 준우이가 여기서 이겨내야 돼. 못 이겨내면 안 된다. 진짜 자신있게. 결국은 뭐 이제 권준영 세터한테 신영철 감독이 얘기할 건 다 해줬고요. 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해라. 저도 많이 써먹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 결국은 감독이 뭐 시합을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시는 하되 본인들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권준영 선수가 용기를 내게끔 하는 말 또한 잊지 않았던 신영철 네, 감독입니다. 송명근입니다. 이번에도 강한 서브. 권준영. 왼쪽 디그 성공. 올립니다. 백어택 밀어넣기. 하지만 넘기지 못하는 강영준. 네. 좀 미안해하죠. 예. 17대 19. 점수는 2점 차. 앉아서 토스. 송이철 공격 받아냅니다. 그대로 넘어왔고 정성현, 이민규 2번 패스 페인트. 역시 꾀돌이네요. 그렇죠. 전위에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공이 높게 올라가면은 분명히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항상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도 장신의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는 세터 전이다라는 얘기를 서로 간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막 플레이가 랠리가 되다 보면 예.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준형 왼쪽에서 디그 성공. 끝까지 걷어 올립니다. 하지만 백태에 맞고 미끄러졌습니다. 찬스볼 이민규 비속고 꽂힙니다. 김규민. 잘 봤어요. 네. 최현우 회장 오늘 입꼬리가 계속해서 귀에 걸리는데요. 네, 오늘 뭐 아주 좋아하네요. 예. 게다가 조금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 조금 전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준비하던 서재덕 순간 미끄러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김규민의 속공 득점. 그 틈을 또 그냥 빠르게 그 자리에 서재덕 선수의 브로킹 자리에서 또 공격을 시도를 하네요. 오늘 6득점, 그중에 절반이 성공 득점이었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동선에 겹친 한국전력 벗어납니다. 네, 벗어났어요. 22대 17.
본인들도 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민규 들어옵니다. 서브에이스. 23대 17. 오늘 OK저축은행 정말 OK입니다. 네네. 오케이네요. 서브 득점에서도 그렇고 블로킹 또한 상대를 앞서가거나 혹은 완전히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의 서브에이스. 주상용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준은 빠졌고요. 다시 서브에이스. 이제 매치 포인트. 24대 17. 풍낙엽으로 한국전력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코스가 좋기 때문에 서브리시브 하기 힘듭니다. 자, 2명의 서브리시브가 아니라 3명의 서브리시브가 돼야 되겠어요. 예. 매치 포인트. 이번엔 짧은 서브. 권준영 오른쪽 터치아웃. 하지만 맞고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과 함께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3대0 완승. 러시안 캐시가 OK저축은행이 이번 컵 대회에 들어서 출발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그 활발한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오늘 시합을 마치네요. 오늘 전혀 여지를 두지 않았던 OK저축은행. 그리고 21일에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그리고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경기, 바로 내일 SBS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4 안산 우리카드컵 프로배구 대회, 오늘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두 경기 중계방송 이상렬의 소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안산 상록수 체육관입니다.